저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오승민 조직국장이고요. 지금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고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휴일이어서 낮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. 뭐 그때그때 다른데요. 보통 빠르면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요. 길면 한 2시간 그렇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. 네, 고객님 강남 논현동 가시나요? 다음 콜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?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? 당연히 일이죠. 저희는 사실은 운전하는 것보다 콜 잡는 게 일이에요. 콜 잡는 스트레스가 더 심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사실 좋은 고객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. 숙제라는 게 있어요. 뭐 한 달에 몇 콜 이상, 뭐 일주일에 몇 콜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잘 수행하는 기사들한테는 좀 짧은데 비용이 좋은, 요금이 좋은 콜들을 주고요. 좀 그런 것들을 수행을 잘 못하는 기사들은 콜을 아예 안 보여주기 때문에 허탕치고 가는 날도 있죠. 출근을 해서 2시간, 3시간 콜을 못 잡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진짜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못할 때가 더 지치거든요. 그래서 2시간 넘어서 대기하고 이러면 많은 기사님들이 포기하고 집에 갑니다. 그럼 그날은 그냥 수익이 없는 거네요. 네, 제로죠. 오히려 마이너스죠. 그 회사의 관리비나 이런 중간 비용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.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 지혜 서울 동북부 부지회장 신현정이라고 합니다. 실제 일하는 시간 말고도 되게 많은 시간들이 쓰일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임금으로 계산이 될까요? 아니요, 이거는 임금으로, 저희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수수료 체계인데요. 그러니까 기다리고 이동하는 시간, 뭐 컨택하는 시간은 저희 수수료에는 안 들어가고요. 고객님 댁에 들어가서 점검하는 그 정수기 15분, 공기청정기 15분, 근데 15분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. 보통 한 20-30분씩 걸리거든요. 그거에 대한 책정하는, 회사에서 책정한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어요. 그러면 중간에 막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? 그건 차에서 기다려요. 그 다음 고객님 댁 방문하는 시간까지. 그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? 네, 그거는 계산이 안 돼요. 어떨 때는 1시간도 기다렸다가 또 그 다음 고객님 댁이 또 캔슬하면 또 다시 기다려야 되고. 갑갑하죠. 최저시급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 지금 나라에서 책정한 최저시급보다 저희는 진짜 엄청 적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죠. 저희가 조금 이제 미흡하게 하고 좀 불만이 있으면 LG에서 왜 LG 직원이 이렇게밖에 못해? 아니요, 저희는 차도 저희 자차고요. 뭐 주차비라든지 뭐 통행 지방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통행료도 있는데요. 통행료 같은 것도 저희는 지원이 되질 않고요. 최저시급으로 바뀐다 그러면 저희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고객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사실 여유 있고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겠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배달 플랫폼 인천지부장 김영덕입니다. 이건 명확하게 앱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돈을 법니다. 보통 이제 단가가 위험한 시간이나 아니면 밤늦은 시간에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런 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? 욕해도 되나요? 기분 안 좋죠. 이게 이 조합원님들이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솔직히 단가가 조금 더 좋아서 나오기는 하시는데
그만큼 도로 환경은 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그렇다고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. 크게. 근데도 그 잠깐 몇백 원, 한 2, 300원, 500원 더 받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슬퍼요. 레이더님들이 건수, 그러니까 도급제잖아요. 도급제이기 때문에 제가 신호를 지켜서 다 할 경우 1시간에 4개를 탄다고 치면 수입이 최저임금 나올까 말까예요. 근데 보통 1시간에 3건 정도 타시거든요. 신호 지키시는 분들은. 그분들은 거의 최저임금이 안 나옵니다. 근데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신호 위반하고 고속주행밖에 없습니다. 이를테면 오토바이 보험료, 뭐 수리비, 기름값, 뭐 헬멧, 배달통, 뭐 통신비, 모든 비용을 다 100% 배달 노동자가 부담합니다. 뭐 하다못해 장갑 하나 주는 거 없어요. 받는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민주노총에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. 2024년도에 시간급으로 따져보니까 7,800원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낮은 단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앱 알고리즘이 자주 바뀝니다. 계속 바뀌어요. 바뀌는데 뭐가 바뀌었는지, 왜 바꿨는지,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설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. 지금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배달 노동자들이 2건 이상을 이제 동시에 배차를 받아서 배달을 하게 되면 그 2건 중에 거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, 그러니까 코스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한 건은 빵원이에요.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. 왜냐하면 배달 플랫폼 이 알고리즘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숫자거든요. 소스. 예,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다 숫자 1인 거고 100개의 어떤 소스가 그냥 배달하다가 그 중에 100개 소스 중에 하나가 사고 나서 쓰러졌어. 그럼 99개가 된 거. 그럼 하나를 어디서 채워야 되겠네? 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 가상의 세계에서는 그냥 우리는 하나의 자원에 불과한 거고. 다른 일반 노동자들처럼 저희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도입이 돼가지고 좀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.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손님이 낸 금액에서 20%를 회사가 가져가요. 근데 이 금액만 좀 줄이고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 같은 것들을 내게끔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만 없애도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된다면 그분들도 난 이 정도 수입에 조금 더 벌면 되니까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가족과 함께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최저임금이 확대되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뭐 회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보다는 그 이익을 조금 더 공정하게 노동자들에게 배분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다.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, 이게 지금 최저임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뭐 전국에 870만 명의 수준이고,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계속 이게 늘어나니까요.